따뜻한 물로 모공을 열어서 피부를 이제 불려주고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해주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모공을 딱 조여준다. 그리고 뭐 중간에 좋은 뭐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세안하는 방법이 정말 올바른 세안법일까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기존의 수많은 유튜버들과 심지어 의사 유튜버들이 올바른 세안법이라고 얘기했던 거랑 훨씬 또 다른 얘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게 안 좋다는 것만 알아도 이미 이 영상에서는 다들 뽕을 뽑으신 겁니다. 50%는 뽕 뽑은 겁니다. 네, 이제 영상 끄셔도 됩니다. 근데 올바른 세안법 영상을 보시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안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세정제의 pH, 지금 뭐 약 산성이니 뭐 약 알칼리성이니 중성이니 이런 것들, 혹은 뭐 물의 온도가 미온수냐, 뜨겁냐, 차갑냐 막 이런 것들, 어떤 디테일하게 우리가 뭐 하나하나 알려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게 사실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게 하나 딱 빠져 있죠. 그게 뭘까요? 자, 진짜 근본적인 올바른 세안법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세안을 할 때 빡빡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세안하면 전 그 어떠한 세안법도 올바른 세안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안은 사실 뭐 중요는 합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이 들으실 텐데 보면 화장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뭐 여러 가지들을 얼굴에 많이들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뭐 모공 속에 이제 노폐물도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안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 어떤 안 좋은 염증 반응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피부가 쉽게 얘기해서 좀 숨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안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안이라는 거를 너무 우리가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병원에 상담하러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세안하실 때 빡빡 문지르지 마세요. 얼굴에 화장 좀 남아있으면 어때요? 피부가 건강하면 나중에 가면 다 탈락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이 기미가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기미가 생기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은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극이 만성으로 과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얼굴에 과자극을 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 지우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내 얼굴에 감히 화장이 남는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그냥 팍팍 문지르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습관들이 오히려 물론 노폐물을 조금 더 모공 속에서 잘 빼내고 화장의 찌꺼기들을 잘 씻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과자극을 줘서 우리들이 다 고민하게 하는 그런 기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거품을 좀 많이 내서 부드럽게 세안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만 들이신다면 그리고 내 피부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저는 화장이 조금 남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제가 이제 지원 원장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뭐 빡빡 문질러서 뭔가 화장을 다 지워버리는 그 효과보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과자극함으로써 우리 각질층을 탈락시키고 우리 안 좋은 효과들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실이 많은 그런 세안법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세안제 산성도 뭐 약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걸 따지고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저자극 정도면 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타입도 우리 나눠봤잖아요. 거기에 맞춰 있는 뭐 세안제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저자극 제품을 쓰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자극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 자기에게 맞는 타입이 있다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 세안제를 고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사실 뭐 하다못해서 우리 물론 애기들과 저희 성인들이 다르지만 우리 뭐 3살, 2살 된 우리 애기들 그죠? 보면은 세안제 막 비누칠하고 이렇게 씻지 않잖아요. 물로만 씻습니다. 물로만. 물로 헹구고 그냥 뭐 가볍게 로션 바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서 아침엔 막 바쁘니까 우리 로션으로 애기 얼굴 닦이고 보내잖아요. 물수건으로 이렇게 씩 닦고. 그쵸? 그래도 사실 피부 다 애기들은 좋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쌓여져 있고 재생할 그런 새로운 세포들이 한창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피부가 그냥 건강한 거지 이게 어떤 세안을 통해서 더 좋은 피부를 만들어낸다 이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하면 내 피부가 건강하기만 하면 뭐 어떤 세안제를 쓰건 뭐 무슨 물온도를 맞추건 아침에 세안을 물로 하네 비누로 하네 이런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그냥 내 피부의 장벽을 보존시키고 내 피부가 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보습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보충하자면 우리가 그래서 세안하는 시간 혹은 샤워를 하는 시간 같은 것들은 사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에 의해서 혹은 이제 비누칠을 하거나 이런 세안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피부가 보호하고 있었던 유분기가 날아가면 보호막이 하나 벗겨지는 거거든요. 물에 닿는 순간 이미 건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서 생길 수 있는 거는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세안을 하고 샤워를 하고 해서 뭐 위생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잃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세안하거나 샤워하거나 했을 때는 보습제를 오히려 충분히 발라주는 게 세안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근데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이제 얼굴에 되게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 피지 분비가 많이 왕성하고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안할 때 조금 신경 써주시는 거는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과자극을 줘서 빡빡 문지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세안을 지금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세안하는 건 조금 신경 써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성 피부 혹은 트러블이 올라오는 민감성 피부들 중에서 여드름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피지의 분비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세안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세안을 하고 나면은 개운하고 그런 유분기가 없어지는 번질거리는 피부가 날아가니까 굉장히 그 세안을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뭘 잘 안 바르려고, 개운한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피부는 항상 어떤 그 중간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유분기를 날려버린 상태를 유지를 하면 내 피부에서는 지금 유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피지샘의 그런 작용을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세안을 하고 나서는 보습해주고 재생해주는 그런 크림이나 로션 같은 것들을 꼭 발라주는 게 팁이라면 정말 팁이죠. 우리 애기는 36개월 동안 물세안만 하잖아. 그러니까 세안이 피부가 건강하면 뭘로 해도 괜찮아. 살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애기 피부 빡빡 문제. 그렇지. 애기 때밀이 수건으로 애기 얼굴 밀지 않잖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세안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대체 그럼 어떻게 세안하라는 거야? 이렇게 좀 궁금하시거나 답답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메이크업을 한 상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직접 세안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뭐 저도 화장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경을 벗고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저희 병원에서 쓰는 건데 여기 이제 클렌징 워터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영상들 많이 보시면 클렌징 워터는 흘러내려서 이제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문지르다 보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살살 하시면 된다. 살살. 여기 클렌징 할 수 있는 좀 짜고, 자,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아주 살살. 근데 꼼꼼히 하시긴 하셔야 돼요. 빡빡 문지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세안을 해볼게요. 벌써 이렇게 화장이 닦여 나오죠? 조금 남아도 된다. 조금 남아도 돼요. 피부가 건강하기만 하면 문제 없어요. 자, 이게 보통 우리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하는 이중 세안법 중에 하나인데, 클렌징 워터가 됐던, 클렌징 오일이 됐던, 이렇게 화장을 좀 잘 지워줍니다. 보세요.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극이 되니까 꼼꼼히 구석구석 아주 살살 문질러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잘 구석구석 잘 닦아낸 다음에 물로 손을 깨끗이 좀 씻고, 자, 이제 물로 한번 얼굴을 헹궈내겠습니다. 자, 네, 이건 아주 미온수로 살살. 자,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지 말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손에 물이 묻어 있으니까 거품을 아주 충분히 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부드러워지죠. 거품을 아주 충분히 내주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빡빡 문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구석구석 해주시는 거는 좀 중요하죠. 이제 이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비누칠이 얼굴 전체, 여기 헤어라인 쪽도 좀 해주고, 이렇게 됐다. 씻어내면 돼요. 내 피부가 건강하면 모공에 좀 화장품 남아 있어도 괜찮다. 자,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건데, 닦을 때도 중요합니다. 그냥 톡톡 두드려서, 이것도 부드럽게 자극 주지 않게 이렇게 하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우리 피부 보호막 중에 하나였던 이제 유분막이 씻겨 나가게 되기 때문에 바로 보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수분 크림을 좀 발라주면 좋다.
여기는 이제 뭐 히알루론산 앰플 같은 거를 사실 바르셔도 좋고 그래서 두들 흡수시켜줄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